네, 안녕하세요. 5년차 대표 세무사 최재혁입니다. 장수생이었던 제가 세무사 시험 합격할 수 있었던 비법 3가지와 저의 수험생활 시절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세법을 설명드릴 때와는 좀 다르게 이제 각 잡혀있던 모습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편하게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시험 기간은 4년 정도인데 1차는 좀 바로 합격을 했고요. 2차는 3년 만에 합격해서 총 4년이 걸렸습니다. 장수생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세무사를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바로 방해 요소 없애기입니다. 공부를 아무래도 잘했던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와 같이 공부를 좀 잘 못했던 사람들은 이 방해 요소가 공부하는데 좀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자마자 세상이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을 엇갈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수험생들은 공부를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저녁까지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중심을 좀 다잡고 집중이 잘 되고 있는 중요한 시간에 이제 카톡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집 앞에서 술 먹고 있는데 잠깐 나와서 맥주 한 캔 하자. 지금 누구누구랑 있는데 너 생각나서 연락했으니까 잠깐 나와라.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세무사 시험은 절대적으로 공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밀린 공부가 굴린 눈덩이 마냥 몸집을 키워서 결국 나를 집어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나 가족, 지인분들에게 미리 좀 양해를 구해보세요. 지금 마음 잡고 공부를 좀 시작을 했고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물론 친구들이랑 나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놀고 싶었죠. 근데 그때 제 목표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는 거였고 놀고 싶은 마음을 잠깐 억누르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리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좀 저를 이해해주고 기다린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물론 잘 지내고 있고,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배신이다, 유난이다 하면서 떠난 친구들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친구들은 결국 안 만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저는 인간관계를 좀 정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유혹을 피하고 나면 또 다른 방해 요소가 나타나죠. 가장 저는 최악의 방해꾼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스마트폰. 여러분도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정말 저에겐 최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 웹툰이 저를 끝까지 방해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 종일 웹툰만 본 적도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 같은 거겠죠. 그렇게 제가 세무사 시험을 2번 탈락한 후에 이 핸드폰을 인터넷이 안 되는 폴더폰으로 바꾸고 나서야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벗어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공부 중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시는 분들 계시다면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을 없애면 합격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친구들과 스마트폰의 유혹을 뿌리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죠. 바로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제 경험담인데 제가 세무사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좀 말리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던 네가 갑자기 세무사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좀 합격을 못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가족들도 저를 말렸어요. 세무사 공부 어렵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 나온 사람들도 떨어진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좀 의지가 좀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죽어라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소리쳤어요. 바보라고. 나도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저도 다른 시험은 잘 모르겠는데 세무사 시험은 좀 이전에 공부를 좀 잘하지 못했더라도 좀 죽어라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과거의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합격 비법 2번째는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공부를 원래 잘했던 친구들은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실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공부를 안 해봤던 사람들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잘 모르고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 깜지 쓰면서 공부했어요. 깜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깜지가 뭐냐면 하얀 종이가 까만색이 될 때까지 적으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많은 시간이 투입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팔까지 아파서 저에게 정말 최악의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중요한 단어나 그냥 문장들만 간단하게 적으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공부 비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바로 최대한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과목이든 이해를 하면 암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먼저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해를 좀 잘하려면 수업 시간에 절대 딴 생각을 하거나 졸아서는 안 돼요.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수업을 안 듣고 책만 봐도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머리가 정말 뛰어난 것이 아니라면 보통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혼자 책만 보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강을 들을지 인강을 들을지는 좀 고민이 돼서 제가 둘 다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실강은 강의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집중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잠깐 멍하거나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인강이에요. 왜냐면 인강은 강의를 듣다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잠깐 되돌아가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성향이신 분들은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의지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실강보다는 인강을 추천합니다. 만약 이 방법 저 방법 해봤는데 나는 공부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공부 방법들이 나와 있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그 방법대로만 공부하세요. 세무사 공부 초반에 이런 곳에 에너지 쏟기가 좀 아까워서 공부 방법도 잘 모르는데 무작정 공부 시작한다면 2년이면 합격할 것을 4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100점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뜻인데, 평균적으로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오는데 공부해야 할 양이 너무 많다면 그냥 어느 정도 이론만 알고 길게 공부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이게 100점 맞으려고 모든 걸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장수생으로 좀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합격한 세무사님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좀 식상할 수 있는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좀 오래 할수록 건강도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해요. 한두 달 공부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를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건강이 나쁘다면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됩니다. 수험생 시절 저는 어깨에 통증이 오면서 이게 턱관절까지 올라갔다 결국엔 이 두통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통이 생길 때마다 공부를 좀 계속하기가 힘들었고 집중이 자꾸 끊어졌어요. 병원을 자주 갔는데 아무래도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면 그때 잠깐은 좀 괜찮아지는데 또 결국 안 가면 통증이 좀 재발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병원을 오가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아무래도 공부에 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헬스장이나 뭐 요가, 필라테스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철봉. 집에 그냥 간단하게 철봉 설치해서 그냥 하루 30분 정도 운동했더니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책상 앞에 좀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살이 좀 찌기가 쉬워가지고 체중 관리도 좀 병행을 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이후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야식은 물론 간식도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무사 합격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렸을 때 성적이 좋지 않았던 분들께 동기부여가 되는 얘기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세무사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무사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세법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무사 공부하기 직전에 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부를 원래 잘했던 세무사님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전문 용어들과 법문구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좀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 세무사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겠죠? 하고 그냥 좀 넘어가요. 그렇지만 고객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세무사님 뭐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때 이렇게 한 게 맞나요? 아닌가요?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고객이 되묻는 이유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확인을 하고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 못했던 세무사는 고객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최대한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이 고객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또 고객이 가장 궁금할 만한 내용을 찾아서 딱 결론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저와 상담을 하고 나면 이전 세무사님이 좀 어렵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쉽고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후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최대한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했던 분들이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눈 감고 죽어라 노력해서 세무사 자격증 취득한다면 사회에 나왔을 때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은 정말 전부 다 보답받으실 거예요. 저는 현재 힘들게 공부했던 순간들이 다 잊혀질 만큼 세무사라는 직업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